네, 월요일 같은 수요일입니다. 저희가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100일간의 탑픽 종목들을 AS해드렸고 또 앞으로의 종목에 대한 기대도 심어드렸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네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저희가 또 새 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200일 특집 때 또 확실한 AS를 위해서 오늘의 그 첫 종목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이야기 하실 겁니까? 앨런 머스크가 지난주에 말이죠. 지난주 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에너지를 쓰는 방법을 전면적으로 새로운 혁명을 보여주겠다고 네.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 얘기 한번 해보죠. 맞아요. 저도 뭐 파워월, 파워팩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네. 뭐 느낌만 들으면 에너자이저 좀 건전지 느낌이 나는데 그렇죠. 네. 정확히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 두 가지 발표했어요. 가정용에 쓰는 파워월, 여기 월은 벽에 그런군요. 그러니까 네. 벽걸이 같은 걸 하나 했는데 좀 아하. 작은 거 있고요. 네. 기업용 다소 좀 상대적으로 큰 거를 해갖고 파워팩이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이제 시에 나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서 태양용 전지 패널을 생산된 전력이나 어떤 상용업체, 어떤 우리가 보면 한국전에서 오는 전기가 네. 되겠죠. 그런 것을 전류가 어느 정도 비축하는 것이 파워월이 되겠고요. 가정이 파워월. 네,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큰 것이 파워팩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사이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것이 결국 이런 걸 얘기하면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앨런 머스크는 직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가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테슬라의 파워를 이게 파워월이군요. 바깥에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차고들이 있기 때문에 차고에 네. 넣어도 되고요. 위에는 기존의 태양광 패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딱 전기를 생산해서 여기다 저축해둔다. 이렇게 쉽게 하면 이런 거가 되겠죠. 이 그림으로 보니까 확실히 쉽게 좀 다가오네요. 위에 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 그와 관련한 것도 같이 출시가 된 겁니까?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루는 건 이제 솔라시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솔라시티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앨런 머스크 하는 것이고요. 거기는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뭐 야후나 이런 것들 전 세계 또 내노란 사람들 많이 같이 투자하는 회사가 네. 되겠는데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시장, 태양광 에너지 시장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틸리티형이라 그래갖고요. 네. 큰 한국전력까지 큰 회사들이 이제 크게 하는 걸 유틸리티형이 되겠고요. 그보다는 상대로 조그만 것들, 그 집이나 조그만 기업체에서 하는 것이 분산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분산형이 6 그리고 유틸리티형이 40%인데요. 앞으로는 배터리 시장까지 확대된다 그러면 네. 집집마다 해갖고 소위 분산형 시장이 훨씬 더 확대될 개연성이 훨씬 커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분명 개개인 가정용에서 이 분산형 시스템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요, 전기요금이 절약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또 전력회사 같은 거는 또 악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국내에선 한국전력도 그렇고요. 좀 네. 위기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전력이 이미 다 포화로 다 완전히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네. 다만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은 여전히 투자를 많이 한 쪽은 얘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참고적으로 보면 이번에 아까 보였던 그 소위 그 파워월이라는 게 어느 정도에 네. 비축하냐면은 미국은 평균 가정이 1시간당 1200와트래가 이걸 대충 24시간에서 30일 하면 보통 800에서 900kW 정도 되는데요. 네. 이번에 10kW 정도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하는 것이. 그러면 대충 보면 8시간 정도를 외부에 전원 없이 쓴다는 거니까 이걸 네. 정말 태양광으로 해서 이걸 다 확보한다 그러면 그 정도 24시간 8분의 8시간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만큼 기존의 전기회사 입장에서는 호재다 악재되는 것은 분명하겠죠. 기존의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미국의 전기회사에겐 악재다. 그럼 국내 한국전력은 악재가 아닌 겁니까 아직?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집집마다 이걸 많이 깔면 악재가 네. 되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미 전기에 이미 다 깔려 있어요. 투자가 끝나기 때문에 누가 굳이 이렇게 태양광을 하기에는 새롭게 그리고 우리나라는 단독이 아니라 또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아파트 뭐 하나만 하려도 서로 많이 얘기가 많거든요. 그쵸. 이해관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한국전력이 나빠진다? 이거는 우리나라는 아직 좀 먼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요.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태양광 정말 많이들 쓰고 있는지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약간 어려운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는 별로 눈에 안 띄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늘 말씀드리고 저희 방송의 기본 개념이면 해외에서 어떻게 보느냐. 해외 시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해외 시장에 봐서 야, 그 기업은 별볼 왔다 그러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태양광의 비중이 미국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캘리포니아만 예로 드리는 건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캘리포니아는 좀 물을 부족하거든요. 네. 제일 밑이 물이었는데 2011년만 해도 40에서 50% 차지하던 게 수력 발전인데 점점 2014년은 줄네요. 계속 10% 조금 넘는 뿐이에요. 네. 그걸 대신 풍력이라든가요, 바이오매스에서 생물학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고요. 태양광, 솔라거든요. 노란 쪽이 노란 갑자기 거죠? 커지고 네. 있잖아요. 이게 그만큼 시장에서의 태양광 비중이 커지는 거가 되겠고요.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하나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별로 상관없는데 물 관련 주식 요즘 엄청 뜨고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물이 부족해서 예전에 보면 봉이 김선달인가요?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얘기하잖아요. 요즘 개인이 물탱크에서 물탱크를 물차 갖고 팝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그리고 물 기차까지 해요. 기차를 통해서 물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물 관련도 많이 하고 있고요. 드론만 하더라도 드론 관련 직업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가 되겠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비싸면 태양광 할 리가 없잖아요. 그쵸. 여기 딱 보시면요. 위에 보면 솔라 파워, 태양광의 비용이고요. 밑에는 소위 그 배터리 전지의 비용인데요. 이게 점점 주는 꾸준히 거죠? 줄어들잖아요. 꾸준히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만 하더라도요. 인도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1월 달에 5천 개의 태양광 소규모 발전을 한꺼번에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태양광이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독일이 이제 환경 오염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했는데 독일 그다음에 이태리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규모가 제일 큰 게 맞는데 중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인도까지 해서 세계적으로 태양광 이런 설비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되는 거고 이런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저장 장치 시장과 같이 큰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엄청 커질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물이나 이 수처리 혹은 태양광 쪽의 자연 재생 에너지 쪽으로 점점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핵심은 이 낮 동안 태양광 열을 받아서 저장을 해서 밤에 쓴다라는 건데 잘 저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역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이 핵심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ESS가 어려운 건데 약간 어려운 개념이 되겠지만 쉽게 해서 이거죠.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 갖고 다니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충전이요. 배터리가 없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많이 요즘 뭐 교체하는 사람도 갖고 다니고 요즘은 또 배터리가 또 교체가 안 되는 것들이 뭐 아이폰이라든가 이번에 갤럭시 S6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보조 배터리 갖고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쉽게 해서 보조 배터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ESS 시장이 장기적으로 보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뭐 트렌드로 보면 분명하죠. 이게 단기적으로 오늘이냐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그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증권사에서 꼽고 있는 관련 기업들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소개 좀 해주시면요. 근데 역시 배터리 쪽에서 기본 핵심은 LG와 그리고 삼성과 SK. 특히 저희 방송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주간 재미없는 거. 그 주요 부품은 삼화전기, 삼진 L&D, 뭐 LS 산전까지 있겠고요. 그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이제 분산해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동네 집주만 나눠주니까 스마트 그리드는 항상 예명하는 것이 포스코 ICT 얘기 나오고 있고요. 파워로직스도 얘기하고 있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결국 태양광 이런 것들이 되면 결국 집주마다 태양광 패널을 많이 깔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은 어디 가나 갖다 들어가는 얘기가 되겠죠. 전기차가 많이 팔리건 이렇게 ESS가 많이 되건 앞으로 테슬라 이런 것들 제품이 많이 팔리건 간에 결국 폴리실리콘도 좋아지는 거예요. OCI라든가 하나케미칼 같은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증권사에서 이런 ESS랑 태양광 관련 주식으로 많이 같이 분류하는 그런 어떤 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종목에 삼성 SDI도 있고요. OCI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권사들의 관련주에서 위원님이 보시는 탑픽 종목 골라주세요. 네, 오늘 탑픽 말씀드리면 이제 탑픽이 이제 잠깐 부담스러워지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탑픽은 여러 가지 다 여기 걸려도 되고 저희 걸려도 되는 것은 삼성 SDI는 OCI인데 오늘 삼성에서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OCI 말씀드릴까 합니다. 결국은 태양광 이런 것들이 가정마다 많이 쓰고 이런 거 수요가 확대되면 결국 태양광 패널 수요 그리고 그의 기본인 폴리스크린 수요가 좋아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OCI가 얘기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까지 말씀드리면 여전히 이런 거가 보면 테슬라가 되겠죠. 전기차가 됐건 에너지가 됐건 간에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ETF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벌써 세 번째 말씀드린 거거든요. 전 세계 클린 에너지를 한 번에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ICLN 이야기하셨잖아요. ICLN이라는 건데요. ICLN이 저희가 방송 처음 할 때부터 한 30% 올랐거든요. 그렇군요. 네,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도 약간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ICLN 같은 거가 무슨 굳이 어느 기업을 하나 사느니 그걸 통해서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ICL이 제가 봤을 때 최고의 탑픽이다 이렇게 30%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많이 올라간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지면 지금 당장 사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파워월 그리고 파워팩 테슬라가 내놓은 새로운 혁명에 관련한 이야기 해보면서 그 안에 미래 트렌드 잡아봤습니다. 위원님의 관심주로는 OCI, 테슬라 그리고 ICLN ETF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네요. 위원님 고맙습니다.